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야당 인사를 결렬히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대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국회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견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약간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혜영 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울 체크는 내일 복귀할 예정이죠.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은 준비되면 나가면 됩니다. 참, 류 실장한테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017년에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죠. 2017년 이후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 김포, 파주, 또 강화 일대로 넘어왔다고 하고요. 우리 군이 경고방송, 또 경고사격, 격추작전에 나선 상황인데 일부 무인기는 민관인가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도 넘어왔다는 게 이제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오늘 오전에 작전이 펼쳐졌는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그런 속보가 오전에 들어왔었는데 오늘 작전에 나섰다가 추락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격추를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마 그 정치부의 도중에 조금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자, 류 실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제 주말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검찰이 모레 그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그날 28일에 이 대표는 모레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검찰이 출석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출석 여부를 놓고서는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오늘 뒷걸음질 치지 말고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각오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입장도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수사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걸 놓고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 그 얘기도 다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 다룰 거죠? 네. 네,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서서 다시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온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오늘 윤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고요. 여야가 어렵게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안이 또 많고 여러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또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백다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은 데 이어서 여야 지도부와 친윤계 또 예결위 간사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짬짬이 예산이란 비판 또한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편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MB 사면을 놓고 오늘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분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오늘의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볼까요? 네, 밀실 예산, 사면 공방, 크리스마스 악몽, 코로나 쓰나미, 그리고 식당 맞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밀실 예산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기나긴 대치 끝에 2023년에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사안들이 얽히면서 예산안 합의도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맺었는데요. 해를 넘기는 전년도 예산을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오명, 짬짬이 예산 비판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보다 3주나 늦어진 탓에 비공식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협의체가 예결위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요. 이 경우 속기록조차 없는 깜깜이 심사로 진행돼 밀실, 졸속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면서 실속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은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 자료를 쏟아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총 9개 사업에서 약 63억 원을 따냈는데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사상구에 49억여 원을, 권성동 의원도 지역구 예산 35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당 의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36억 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짬짬이 예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당 정책위원장으로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약자, 민생, 미래라는 세 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확보한 국비가 총액 4,976억 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 없던 5개 사업을 추가로 따냈다고 했는데요. 이 또한 80억 원 등이 추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요금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되는 동안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안 협의 이후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에 가까웠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전국은 여전히 흐린 상황입니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여야의 일몰 법안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민생 투어를 하고 있다면서 법안으로 민생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이 될 법안 중 하나인 양곡 처리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날치기 처리를 우려했습니다. 국가 미래 재정을 담보 삼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여 날치기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국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양곡처리법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는 연장근로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논의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걸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의 기간 연장을,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죠. 함께 논의에 오른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은 노조 방탄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노위 논의 내용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실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대책안을 가져와서 논의를 했어야지, 그러지 않고 있다가 12월 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갈라치기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국조기간 연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픽은 사면 공방입니다. 지난주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사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걸로 알려졌죠. 이 사면은 남아있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겁니다. 복권은 과거의 권리를 회복해서 피선거권을 되찾는 등 정상적인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챙지기에 불과합니다.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MB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면했던 사례를 들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견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두 사람의 남은 형기인 15년과 5개월을 비교하며 MB의 추징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명숙 전 총리가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사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MB는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서 추징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다면 야권의 MB 들러리 사면이라는 공세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죠. 여야의 공방 속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치인들 할 때는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해줬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 사면만 시키려고 그러면 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속 좁아 보이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화끈하게 해주지 뭘 그걸. 네,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악몽인데요.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 중서부에서 형성된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강력한 눈폭풍 때문에 한때 180만 가구가 정전되고 인명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시카고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시무시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The storm, extreme cold weather, you can see on the map the estimated areas of dangerous and threatening. This is really a very serious weather alert here. And I know this is, it's not like a snow day, when you're a kid. This is serious stuff. Please take this storm extremely seriously. Not a joke.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한파가 계속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2년 만에 서울의 한강이 결빙되기도 했는데요.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역대급 폭설도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물 붕괴, 수도관 동파 등 피해 규모가 큰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사흘 정도 잠시 누그러졌다가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쓰나미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의 중심지인 저장성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급증하는 환자의 입원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액을 맞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급증하자 장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광저우 장례 서비스 센터는 연결식 등 별도의 의식 없이 시신을 화장만 하는 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슈퍼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의 전염병 전문가인
스튜어트 캠벨레이 박사는 감염이 크게 증가할 때 새로운 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면역력도 낮아서 새로운 변종의 폭발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비 보겠습니다. 네, 식당 맞아인데요. 서울의 한 중식당에 대한 온라인 리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맛없다. 여기는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연 곳이 아닐 거다 등 악평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식당이 식당이 아닌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한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 100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비밀 경찰서 중 한 곳이 바로 이 중식당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식당 측은 의혹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올해까지만 영업을 하겠다며 폐업을 예고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직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중국의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비밀 경찰서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백반장이 중간에 이제 속보를 반영했습니다만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중국 대사관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죠. 중국 이미지를 고의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는데 아무튼 당분간 또 전 세계에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추가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지금 이제 일몰 법안들이 있죠. 올해가 지나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지금 여야의 대립이 상당히 격화된 그런 상황인데 내일 법사위에서 특히 이제 화물차 안전 운임제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 운임제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일종 정책위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다음에는 일몰되는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안전 운임제 하나를 연장한 건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이 안전 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 안전 운임제 일몰을 이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원치 않는 이상 이 법사위에 이 안전 운임제가 상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거라면서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게 정부 여당이 가질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안전 운임제 연장을 두고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유예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맞교환하는 방식의 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고받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잘못된 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환노위 법안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 실장, 그쪽 상황은 어때요? 네, 오늘 환노위에서는 추가 연장 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의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이 추가 연장 근로제는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 소위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두 안건을 일괄 상정을 했더니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안건을 상정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수진 의원이 법안이 통과가 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자 임 의원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라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이 다시 상대 의원이 얘기하면 조용히 입 닫고 들어달라라고 응수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이날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돼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입법자들이 만들자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 또 노란봉투법 등 여전히 쟁점 사안이 많이 있군요. 오늘 민주노총이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또 그런 농성을 벌였죠. 물론 전체를 점거한 건 아닌데 단식 농성 중이던 조합은 이제 당사 안으로 진입해서 민주당의 어떤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 반장,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최강 지각 예산,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잔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까요? 민주당 차원에선 일정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당내 일부에서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는 친문 또 비명계에 구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네,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명 난쏘공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이 소설을 쓴 조세희 작가가 어제 크리스마스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기왕에 있었던 지병이 코로나로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한때 문학소녀로서 오늘은 조 작가를 애도한 두 사람의 메시지로 북의 상황실 발제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조세희 선생님이 꿈꾼 세상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노할 힘마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냉소주의는 우리의 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은 조 작가가 꿈꿨던 세상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면서 이 시대를 언급했는데요. 최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우군을 모으는 방법일까요? 문 전 대통령과 친문 혹은 비명계 인사들을 끌어안고 나섰습니다. 일단 새해 초에 부산과 울산, 경남 민심 경청 투어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대표적인 친문 인사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거부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김 전 지사를 MB 사면의 들러리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네, 이 대표 오늘 친문,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당직에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던 정태호 의원을요, 민주연구원 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또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모임 출신의 이하경 의원, 네, 오늘 당무감사원장에 임명을 한 겁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이 친문 끌어안기로 당의 단합 모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복당을 주장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늘 당 고문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모두 능력과 경륜을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제 조세희 작가를 애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끌어가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문 전 대통령 말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얘기입니다. 약 20여일 만에 페이스북에 긴 글을 썼는데요. 우리 사회의 그늘과 약자들에게 햇볕을 보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전 대표의 메시지 보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을 좀 짚으면서요. 한국 사회 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가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낸 것, 또 다른 방향의 해석을 낳았는데요. 이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정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마침 민주당 내에서 이 비명계 의원 30여 명, 기존의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요. 새해부터는 민주당의 길 토론회로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하고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즈음인데요. 이 모임에 속한 의원들은 주로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이 이재명 대표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한 90도까지 갔어요? 7, 80도.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친명과 비명계의 감정의 골 이미 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모레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의 여부에 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백하다면 출석하라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단돈 1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당당하게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하더라도 사법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반론을 펴면서 무죄를 입증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검찰의 탄압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 그냥 제대로 당해주는 것, 당할 만큼 당해줘야 국민들께서도 아유, 이건 정말 검찰 탄압이다. 이거는 정말 정적을 내쫓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면에 당의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요.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 또 체포 동의안 제출 이런 등의 과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방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박 의원은 방탄 비유는 검찰의 논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 언제 소환을 받을 거냐라면서 본인의 소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바가 있죠. 사실상 소환 불응을 시사한 걸로 풀이가 됐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공식화를 했습니다. 28일에는 당이 원래 계획을 했던 민생 투어 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 검찰이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통보를 할 때 검찰에 있는 그 협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에도 반해서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를 했고 지금 28일 날 내일 모레 지금 당의 최고위원회 일정이 이미 광주에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출석에 관련된 요청이 오면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한 일, 주말 사이에 이 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웹 자보를 공개한 겁니다. 여기에는 보신 것처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비롯해서요,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겼습니다.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했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 자보의 토대가 됐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가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이들을 모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나선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행위들 열성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주는 이른바 좌표 찍기라면서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부패 사건 수사가 어두운 역사입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 중단 협박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야당 탄압,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항의하라고 당이 열성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력 비판한 또 다른 사람,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공직자들을 조리돌림하는 것이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한 장관은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말했던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요. 그런 말을 진짜 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직격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민들이 따르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 장관은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해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정상 검찰 출석 못해, 수사 검찰 명단 공개 한동훈 장관, 조리돌림 공개 선동. 네, 류정화 실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 출석이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에 일식과 방식을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던 그 전반적인 기조하고 맞는 건데 사실 아까 이제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백 관장, 네. 이재명 대표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 분석이 좀 우세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28일은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와 민심 경청 투어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열리는 날인데요.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일정 사전 조율 없이 팩스로 통보했다면서 당에서는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출석 관련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출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개인 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일정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러 간다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민심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한다 그러는데 이미 경청했으면 빨리 비리 의혹을 털으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탄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아까 이제 류정화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통상적인 만남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새해 인사를 겸해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했는데요. 덕담을 듣거나 또 현충원 등을 방문해 참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정이란 겁니다.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충청과 강원을 방문했고 내일은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쯤엔 부산 쪽을 방문한다는 계획이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당내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하는 데 대해서 불쾌감도 또 일부 발견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이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될 당시에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정작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이 대표를 소환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호 의원이 이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했는데요. 국장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속보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정화 실장한테 물어봐요. 태산 명동 서일필 요란하게 일을 벌이지만 네, 그 사소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가요? 용두삼이 이런 말이랑도 비슷한. 사실 국장이 당연히 아실 줄 알고 국장께 여쭤봤는데 국장이 늘 그렇다시피 저한테는 항상 무관심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지금 대답을 안 했냐면은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속보를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브리핑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브리핑 내용을 지금 이제 취재를 하느라고 답을 안 했는데 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모레는 출석하지 않겠다. 28일에는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다 지금 잘린 거죠? 네, 우상호 의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요. 네, 아무튼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면서 결국엔 쥐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라서 용두삼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튼 한 얘기잖아요. 제가 한 얘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가 아니 근데 옆에서 얘기하면 좀 들어요. 유정화 실장이 얘기한 걸 지금 반복했잖아요. 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선 자금 얘기로 이제 군부를 이렇게 피워놓고 이 축구단 후원 의혹을 제기한 건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 갔어요? 축구단 광고 의혹이라고 그러니 참 어이가 없. 대선 자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쓴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진흙 잔뜩 뿌려놓고 나서 말이지. 에? 참 못된 짓. 이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했던 그 전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속 터집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서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전이 있었죠. 민주당이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 한 장관이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제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조리돌림이다, 정치 선동이다,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재반박도 나왔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을 갖고 하는 거다. 어느 검사가 어떤 걸 수사하는지는 언론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부터 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와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인데요.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해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건들이잖아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마 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노 의원이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입장문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인데요. 이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보도했었던 언론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가 노 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박 씨안의 조모 씨에게 보답을 언급하거나 청탁 내용을 묻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언론들은 이 내용이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노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기사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체포 동의안의 내용도 아니고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불법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노 의원은 내일 표결을 앞두고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내일이에요, 표결이? 모레 아니에요? 아, 모레입니다. 모레죠? 네. 네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일정상 출석 못해 한동훈 장관 검사 공개 조리돌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3월 8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결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3월 12일 전에는 당대표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대 일정이 구체화되자 당권 주자들 역시 출마를 공식화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촉했는데요. 2월 초에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컷오프를 거쳐 2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본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대 날짜가 확정되자 당권자들도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죠. 안철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안철수의 결단이 옳았다면 손을 잡아달라면서 다시 한번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당원 여러분들은 정권 교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면 총선에서도 역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안철수에게 간절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하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도 주말 사이에 의미심장한 글 하나 게재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라는 겁니다.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애둘러서 우리 당원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화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본인도 나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 마음을 좀 굳히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도전, 당권 주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다 나오라는 입장이죠. 우리 전당대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집중이 돼서 그건 제 유불리하고 상관없이 그게 우리 당의 앞으로 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게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와 붙든 경쟁력에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한지,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헌신적인지 그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의 출마에 부정적입니다. 저출생과 기후 문제, 중차대한 국가 책무를 맡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 2달 만에 이름만 하나 올려놓고 나온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닐 것이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하고 그렇게 잘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상식입니다. 글쎄요, 이 이유뿐일까요? 이른바 김나 연대설에 공을 들였던 김 의원, 김치국만 원샷한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저하고는 아주 코드가 잘 맞는 분이고 뭐 최근에도 뭐 수시로서 대화를 나눈 사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을 잘 분담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그나마 손에 쥘 듯한 떡, 김장연대도 연일 견제를 받고 있죠. 정치권의 평가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각 개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김장연대가 그렇게 당원분들이 원할까요? 당원들의 평가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김장철은 1년 12달 주에 열흘에서 20일하고 짱까야 김장철은. 그리고 지금은 김장하지만 내년 3월 전당대회 할 때는 이미 김장철 지나가 버렸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장연대를 새우연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인기리에 종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장면을 빌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길 방법 한마디로 없다는 거겠죠. 김장연대 새우 사랑으로 끝나는 걸까요?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는 제가 사실 전공입니다. 결국은 김장이 아니라 새우젓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김장이. 김기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뼈 있는 농담으로 받아 넘겼는데요. 김장을 담그는데 새우젓갈이 꼭 있어야 이게 김치가 맛이 잘 나거든요. 새우젓갈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김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매우 환영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김장이 맛있게 담궈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바로 내가 고래다. 본인의 꿈도 접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지역구 울산 남구인데요. 울산 남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고 가정에 하나밖에 유일한 고래 도시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고래 도시 사람이고 고래이기 때문에요. 뭐 고래를 가지고 새우라 그런들고 고래가 새우가 되겠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김 의원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권에선 애초에 이 전 대표의 비유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고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러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고래가 있느냐. 고래등 아니에요. 고등어등이에요. 아, 고등어등이에요? 왜냐하면 고래 정도 되려면 민심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거나 어떻게 룰을 바꿔도 이기거나 정도 돼야 고래급인데 없는 것 같아요. 민심과 당심을 다 얻을 수 있어야 고래라는 건데요. 그런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 새우인지 고래인지 아니면 고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지세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죠. 그나마 친윤계 후보들 가운데는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범친윤계라는 새로운 분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범친윤계를 자처하고 지금 뛰는 후보들 중에 김장연대로 김기현 후보를 아무리 밀어도 나경원, 안철수가 앞서가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과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세 명을 어떻게 잘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지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비윤계로 분류되던 후보군을 반윤과 범친윤으로 새롭게 나눈 겁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반윤이라고 반윤이고 반윤 빼고는 다 범친윤인가요? 그렇죠. 비윤도 범친윤이에요. 반윤, 유승민 전 의원만 아니면 된다. 윤심이 범친윤 당대표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특정 후보를 미는 대신 당원의 뜻에 따라 전대 결과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때는 용산이나 윤핵관 분들이 그 의도대로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당신 100% 했으면 당원들을 그냥 믿고 맡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민심은 그 천신 같은 겁니다. 당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선 투표제란 허들 때문에 유 전 의원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는 거겠죠.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만큼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친윤이나 혹은 윤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승민 돕자 이런 분위기가 밑바닥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편에선 또 다른 이변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00% 당원 투표가 뜻 밖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강경 보수, 뭐 일부는 극우라고 불리우는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당원 가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10만에서 많으면 20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80만 정도 되는데 지난해 그 비율을 하자면 그 투표를 대입하면 한 40만 정도 투표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만 정도 당원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전당대회 아주 큰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표밭이 좋아졌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른바 강경 보수 유튜버들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죠. 당대표에 도전한 아스팔트 사나이 황교안 대표도 부쩍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맞춤형 멘트로 말입니다.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이 저에게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저들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당원 투표 100%를 국민의힘 지도부의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네, 조멘토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라든지 또 누구죠? 강신업 변호사라든지 또 그 신의 한 수의 신혜식 대표인가요? 네. 신혜식 대표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죠. 자, 좋습니다. 김장연대에 이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부위원장이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의원이 오늘 선을 긋고 나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연대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나경원 의원이 이미 연대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지금 여러 연대가 있는 상황이죠. 총선의 승리 전략 그리고 당의 개혁 방안 같은 비전을 먼저 말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라면서 이른바 김장연대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서도 오늘 입장을 내놨죠. 네, 안철수 의원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에 직접 이 사람이 적합한 후보라고 정해서 그렇게 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엔 윤 대통령과 대선 단일화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것은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달라면서 당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영상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여기다 반창고를 붙이는 모습을 봤는데 당원과 이렇게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상당히 열심히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자, 이른바 윤심이 어디 있느냐하고 또 맞물려 있죠. 김장연대가 이제 맺어지느냐 역시 이제 관심인데 오늘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그분이 있어 부산 발전의 커다란 도약대가 될 것이라면서 장 의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장 의원도 김기현 의원은 덕장이자 용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부산 발전과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김 의원이 함께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자질은 바로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인데 누가 80만 당원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어 가겠느냐? 김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김장연대가 사실상 좀 이제 굳혀져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기적의 3단 논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이야기냐는 건데요. 이런 당의 퇴행을 멈추고 당의 변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출마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속보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로 이제
1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일단 풀려난다는 그런 얘기가 좀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검찰은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징역 18년을 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4번 했는데 다 기각이 됐었고 이번에 1개월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나경원 출마, 새우연대, 극우당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사 예방과 후속 대처에 미흡했던 혐의인데요.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희생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쳤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유가족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 라고 100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던 분이 있죠.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인데요. 이제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휴대폰 왜 맡으신 건가요? 박 구청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죠. 이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점, 그리고 참사 당일 대처가 부적절했던 점 등이 주요 혐의인데요.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분이에요? 30년까지.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이 박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사실 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속 사유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이는 또 있는데요. 이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낮부터 이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밤 11시쯤 택시를 타고 참사 현장 인근인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귀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이 최 과장이 현장 근처에 들렀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작 최 과장 본인은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자 곁에 정부는 없었다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바로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냥 편안히 다니는 거리에서 이게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다 제가 한마디 쓴다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떠난 맑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고 싶어요. 두 사람에 앞서 이임대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 전 서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었죠. 당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본이 보강 수사를 통해 만회에 성공한 셈인데요.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 영장 재청됐는데 이번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그 영장 발부에는 특수본이 확보한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CCTV 영상에 이 전 서장의 모습이 담긴 건데요. 이 부하 직원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모니터 화면을 이 전 서장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 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 48분 뒤인
오후 11시 5분에야 도착했는데요. 특수본은 이 CCTV 영상이 이 전 서장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봤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용산경찰서 책임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이 허위 조작을 한 시점이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전 서장이 이 허위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출소 CCTV에는 이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과 통화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오후 10시 32분쯤에 이 송 전 실장이 직접 이 전 서장에게 손짓을 하면서 통화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시쯤 참사 상황을 처음 알게 됐다고 답을 했었죠.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보다 이제 30분가량 일찍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이 전 서장을 구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사와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주체할 수 없는 텐션을 보여준 정치인인데요. 파이팅! 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23일 이 분향소 앞에서 이 파이팅을 외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평소에도 파이팅이 넘치는 걸로 유명했었죠. 광주 화이팅! 한남 화이팅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하지만 이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데요. 이 애도와 위로를 목적으로 찾은 장례식장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조문객은 아무래도 찾아보기 어렵겠죠. 이를 지켜본 시민이 이 서 최고위원에게 항의했는데요. 영규야, 국회의원 답다. 국회의원 답다. 모자가 너무 똑바로 좀 해. 이런 시민의 항의에 돌아온 서 최고위원의 답은 뭐였을까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 너는 정상이니? 아니 분향소 앞에 와가지고 아니, 너 분향소 앞에 와서 분향소 앞에 와서 화이팅 외치는 사람은 안 이상하고 괜찮아. 아니 저런 거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잖아. 네, 서 최고위원 항의하는 시민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되받아쳤죠. 여권은 이상한 건 오히려 서 최고위원이라고 보는 눈치인데요. 이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생각하면 분향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서영교가 또 서영교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분향소를 정치적 시위 현장으로 생각하는 거냐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서 최고위원은 해명에 나왔습니다. 분향소 인근에 유가족과 자신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을 비난한 사람이 있어서 제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여성분이 왔어요. 막 비난을 하고 있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러 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막 비난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난하는 시민에 맞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파이팅을 외쳤다는 건데요. 유가족을 향한 말은 아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인물 3명에게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부디 더 이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속기로 놓인 박희영, 서영교는 분향소와 파이팅 구설수.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현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그 최종 분석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출석하면서는 별 얘기가 없었나요? 네, 아까 박마커 발제 보셨죠? 봤어요. 네, 거기 네, 보시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영상으로 않고 봤죠. 예, 네네.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당연히 예, 아닙니다. 예. 보셨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진짜 거고요. 보신 거 맞죠? 저는 잘 봤습니다. 네. 어쨌든 박 용산구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오늘 오후 1시 20분이었습니다. 짙은 패딩을 입고 지금 나가는 영상처럼 이제 보신 것처럼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이 사고의 1차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휴대폰은 왜 바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출석한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수본의 요청으로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2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원준 과장이 당일 참사 현장에 들렀다가 차를 돌려서 귀가했다는 거죠. 네, 이게 특수본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이 이제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인 이 녹사평역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를 돌려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본은 이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네. 해밀턴 호텔은 이제 그동안 불법 중축 논란이 있었고 경찰이 해밀턴 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수본은 최근 해밀턴 호텔 리모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는데요. 특수본은 지난달 초 해밀턴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수본은 해밀턴 호텔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 씨와 아내 홍모 씨에게 수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특수본은 호텔 측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에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포함한 자금 흐름 전반을 수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이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치가 되면서 벌금을 내고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해밀턴 호텔의 경우에는 불법 구조물을 오랜 기간 유지를 하면서 행정기관 공무원과 유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보수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당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거죠. 네, 정의당은 크리스마스인 어제 일부 보수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저녁 7시경부터 진행된 추모미사 현장에서 신자유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지속적으로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외치며 신나는 캐럴을 틀어댔습니다. 발언자 중 한 명은 희생자들을 향해 솔직히 하늘나라가 더 행복하지 않냐며 비아냥댔고 그중 한 명은 분향소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통에 유가족들이 말려야 했습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야만과 혐오의 아수라장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가족인 것이 죄인가, 사랑하는 이들이 참사에 희생됐다는 이유로 왜 온갖 악독한 언행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찢겨야 하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녕 우리 사회가 참사 희생자들에게 화답하는 방식인가, 더 이상 유가족을 향한 혐오적 언행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은 이 보수의 적통이라 자임하는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이 온갖 망언과 막말로 앞장서고 부추기니까 일부 보수단체들이 그 뒤를 이어서 혐오와 난동으로 보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면서 화살을 여당에 돌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보수단체들이 이 같은 횡포를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경찰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을 하고 이들이 온전히 피해자를 추모하고 모일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속 갈림길로인 박희영, 서영교 분향소 앞
파이팅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잘 얘기해요. 네.